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관계없어 보이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려 합니다. 앱스타인 명단, 외계인 논란, 호르무즈 해협의 변화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 구조의 붕괴와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 전달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고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변화, 예를 들어 금융 추적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 이 기존 권력자들이 유지하는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예전에 딥스의 권력 네트워크가 균열되고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 숨겨졌던 그 딥스들의 힘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겠는데 그 캔디스 오웬스 얘기를 제가 가끔 했죠. 그래서 지금 마가팀에서 캔디스 오웬스라든가 터커 칼슨, 뭐 알렉스 존스, 조 로간,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라 그러죠. 그들이 지금 뭐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굉장히 대적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뭐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마가 전체 미국 인구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는 것까지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 개개인이 뭐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에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특통이 이스라엘 말을 듣고 저렇게 이성을 못 갖고 이란을 공습한다, 이 미디어 트레트가 아닌데 저렇게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한마디로 잡혀가지고 저렇게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대적하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도 트럼프의 깊은 뜻을 아는데 이참에 이란이 그 딥스의 거점이란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러면 딥스의 거점을 이번에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그 지도부가 문제니까 지도부를 정리하는 거지 이스라엘 국민이 무슨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그 신정 정치의 압제에서 구해주려고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와이렛의 그러한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들이 그렇게 등을 돌릴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몰라서 저러냐,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가끔 그들이 와이렛을 언급한 적도 있고 진짜 그런 게 있다더니 사실인가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조 로간은. 그러면 쟤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그런 뜻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저렇게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방하지 않을 텐데,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저들이 각자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과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뭐 제가 터커 칼슨도 카타르에서 돈을 받고, 뭐 캔디스 오웬스도 뭐 남편이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각자 자기네 어떤 결국은 돈과 관계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돌려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양쪽을 오가면서 영향력과 수익을 챙기는 인물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한때는 유용했지만 현재는 그 이를테면 내부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됐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캔디스 오웬스가 가자 문제로 반 트럼프 메시지를 냈죠. 그리고 앱스땡땡 관련으로 공격을 했고,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여러 가지 두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면서 한마디로 마가의 분열을 키우는 그런 여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것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영어가 되시는 분은 들으실 테고, 뭐 요새는 뭐 번역을 뭐 돌리면서 그 미국 방송 듣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매우 그 펌하게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 어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헷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인터뷰를 받을 때도 뭐 터커 칼슨을 뭐 비비를 나중에 또 토사구팽 할 때에 또 그 사람을 또 쓸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가운데서도 중심은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백악관 연단에서 방송을 통해서 앱스땡땡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죠. 근데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신호다,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를 자신만을 방어했을 뿐 그 전체 명단이 조작됐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 한 문장은 대량 자료 공개가 곧 시작된다는 신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350만 페이지 문서가 이제 더 이상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앱스땡땡 파일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단 방식으로 백악관에 들어와서 과거의 어떤 보호 체계가 이미 끝나고 이제 대량으로 그 이후에 그 파일이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삭제되지 않은 전체 앱스땡땡 명단을 갖고 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트럼프통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또한 왜 와이렛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그 자료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아론 슈얼츠 얘기도 멤버 전용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NSA나 이 흰모자는 모든 자료를,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그거 발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충격이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내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냥 천천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란 작전의 핵심 목적은 핵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핵 문제가 아니라 금융 기록 확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우디 송금 기록이라든가 걸프 왕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앱스땡땡 금융의 통로라든가 맨하탄과 리야드, 테헤란을 연결하는 연결 자금망, 이런 자료가 이번 이란 작전에서 확보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 개방이 될 건데, 그 개방은 단순 군사 행동이 아니라 비밀 자금망의 그 산소 공급을 끊는 조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란은 핵시설보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핵시설보다 오히려 앱스땡땡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뉴스예요.
이거 뭐 사람들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 동시에 어떤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맷 게이츠, 맷 게이츠가 펜 반디가 법무장관 되기 전에 펜 반디는 이제 그만뒀죠. 이번에 잘렸죠. 근데 펜 반디는 사실 고 템포러리 임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거예요. 뭐 일을 잘 못하고 기소를 잘 죄인들을 존 브레넌이라든가 제임스 코미라든가 그런 사람을 기소를 결정적으로 못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잘랐다. 일부 사실이기는 하나 처음에 그녀를 법무장관에 세울 때에 애초부터 템포러리로 한 1년 정도 쓸 걸로 계산하고 법무장관에 임명한 겁니다. 그거를 아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녀가 법무장관 지명되기 전에 사실은 맷 게이츠를 지명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이 안 좋아서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 반디로 바꿨죠. 그때의 그 맷 게이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었는데 그 법무장관 지명될 때에 그 사람이 하원도 사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근에 에일리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맷 게이츠의 증언이라든가 반디의 펜 반디가 이제 사람들을 소환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회피했던 거나 또 사우디의 문서가 공개된 거나 또 멜라니아 여사 영부인의 공개 발언이나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이유가 있는데 그게 동시 압박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압박은 누구를 압박하냐? 쟤네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호르무즈 개방과 금융 리셋 그 다음에 앱스땡땡 자료 공개가 동시에 진행돼서 기존 권력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핵심 사실이면서 최종 결론이다. 이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구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잠깐 곁길로 나가면 그 지난 방송에서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현 베일스 매번 이렇게 슈퍼땡스 보내주십니다. 현 베일스 BALES 라스네임이시고 그 다음에 최혜숙님 이렇게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딥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하겠습니다. 그게 런던 금융과 금융신경의 중심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해외에 업쇼라 그래요. 그 자금 흐름이라든가 부채 상품 그리고 보험 레버리지 특히 로이즈가 있어요. 영국의 로이즈 보험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레버리지가 에너지 그 병목 지점과 블랙 예산 자금 흐름을 통해서 영향력을 흘려보내 왔는데 최근 은행 채널에 대한 그 보험 지배력 약화는 이러한 조용한 자금 흐름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럭거리는 그 선박의 회사들이 보험을 어디다 들었냐면 그 영국의 로이즈 그 보험회사에게 들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 한마디로 거기를 그 봉쇄하면서 로이즈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시리 오브 런던 그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 가지의 딥스의 뜰이 필러가 있습니다. 기둥이라 그러면. 그래서 워싱턴 DC는 밀리터리의 그 딥스의 그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바티칸은 릴리저스 종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금융의 중심은 시리 오브 런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개가 그 바티칸도 이태리의 정부의 어떤
그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은 고 바티칸이 사버니티를 갖고 있어요. 주권을. 시티 오브 런던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DC도 미국 안에 있는 foreign soil이다. 미국 안에 있는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딥스가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그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해 왔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20년 8월 달에 그 방송을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할 때에 제가 그 미국의 워싱턴 DC는 foreign soil이다. 그리고 미국은 주식회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제가 그때 생방송을 했을 때에 뭐 6,000명, 7,000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생방송을 들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오래됐죠. 뭐 2020년 8월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지금 제가 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딥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티 오브 런던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런던 모든 금융은 그 런던에서 얘네들이 딥스가 그 모든 거를 뭐랄까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들락들락거리는 선박회사의 보험을 로이즈 LLOYDS 어포스트로피 S 그 로이즈 회사 보험회사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트럼프로 인해 대통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로이즈 회사가 그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딥스가 자기네들이 돈 들어오는 그 하나의 소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관리된 갈취랬죠. 지점에서 경쟁적인 통제 구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과거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던 보험을 가장한 무기는 이제 미국 해군의 배치와 대체 보험 신호로부터 반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DC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3 필러가 있어요. 필러라는 건 세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는 정책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감시 흐름이 더 긴밀한 작전 단위로 묶이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검증, 제재 재조정, 재무부 리셋에 대한 행정 조치는 결정에서 실제 현장 효과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스캇 베슨 재무장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시민권과 계좌 검증 추진을 하고 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균열을 드러내고 은행이 불법 자금 흐름의 병목 지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역할을 거부할 것인지에 관한 건데, 결과적으로 유령 계좌가 많죠. 그런 또 사기성이 있는 흐름,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압박을 받고 이것들은 곧 유권자 등록, 복지, 소셜 월페어예요. 그 다음에 장부 외에 그 운영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레저라 그러죠. 그 장부 외에 진짜 장부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레저 장부 자체가 믿지 못할 장부였던 거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고 나 이거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지나가는 말이라도 제가 해드리고 아셔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흰모자가 이러이러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증거로 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쑥 다 빼버리고 흰모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흰모자가 요새 또 흰모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와이렛이란 말을 쓰기가 싫어서 일부러 흰모자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또 뭐 방송마다 흰모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아마 와이렛 얘기는 제가 오랫동안 먼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보를 받으실 때 이게 신빙성 있는 정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말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갈급한 상태 있죠. 마치 미국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 때 매우 매우 괴로웠었죠. 그래서 저도 막 여기 가서 뒤지고 저기 가서 뒤지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약간 곁길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뭐 내노라는 뭐 여러 뭐 우파 뭐 방송을 들었는데 이게 뭐 아무리 들어도 뭐 많잖아요. 뭐 그 사기꾼 같은 찰리 월드, 사이먼 파크스 뭐 있잖아요. 뭐 패트리엇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뭐 스캇도 있고 뭐 많아요. 니노 로드리게스, 와너 사빈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서 저도 다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들이 인텔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 아는 얘기들을 결국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분명히 흰모자들이 싸우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맨날 빵부스럭이라고 브레드 크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조금 흘리는 어느 소스들이 있을 건데 어찌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알맹이다운 알맹이 얘기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그냥 듣다가 말아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뭐 그거를 쏠수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아니 어찌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모르는 거냐 아니면은 알고도 말을 안 하는 거냐 뭐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사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사실이지만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아주 그냥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막 뭐 마음이 해가를 하죠.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잘 누구 방송이든지 들을 때에 제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버all 지금 평균이 틀린 말이다.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이게 무슨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 벌써 이미 5년 8개월이 됐나요, 여러분? 하여튼 뭐 그렇게 방송을 하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와 지금 얘기하는 거와 기조가 똑같습니다. 뭐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가 그래도 끊임없이 크로스 체킹을 하고 받는 정보를 100%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나왔는데 그냥 아까 그냥 앞뒤 뚝 따버리고 그냥 아이고 흰모자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세한 이런 어떤 증거라든가 에비던스 그런 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 안 드리고 흰모자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신빙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낸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얘기 하다가 이제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디까지 했느냐.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유권자 등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장부 외의 운영과 연결돼 있었던 것이라고 있었던 것이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트리필러 중에 런던 얘기했고 워싱턴 DC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티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바티칸은 뭐냐 하면 영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 기둥 중에. 그런데 일상 정보에서는 가장 덜 보이지만 이 바티칸이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가진 요소입니다. 그 딥스에. 그래서 신념의 체계라든가 기록의 통제,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영향을 끼친 게 바티칸인데, 예를 들면 그 다른 두 축이 먼저 말씀드린 시리 오브 런던 금융가와 워싱턴 DC 두 축이 흔들릴 때는 어떤 신앙의 신앙, 금융, 힘을 연결하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어떤 그 세 가지 중에 두 축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조가 드러나는 것이 목표이고, 분리된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들이 더 이상 전체 구조를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처럼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이 아니고 순차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힘모자가. 그래서 돈을 먼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내레이티브를, 서사를 알려주면서 영적인 노출이 되면서, 목표가 뭐냐면 이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붕괴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스톰 작전을 힘모자들이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했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깨어나게 되면서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셋이란 말에 경기 일으키실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그 딥스가 하려고 했던 말 중에 그들이 잘 쓴 말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차원의 리셋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이라든가 향후 이제 있을 쿠바 얘기를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한 쿠바 일까지 이거는 스톰 작전의 과정이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하는 시점에서 이 과정은 이미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르무즈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아까 이제 로이드 보험회사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관리하던 지점이에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에서 뭐라고, 그 SNS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란의 유조선 통행료를 세계적으로 갈취하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를 지불한 선박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이 최초로 100년 넘게 이어진 그런 병목이라는 건 이제 바를넥이라는 거, 영어로 바를넥. 여기 병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걸 병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바를넥. 그래서 100년 넘게 영국이 그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넘게 이어진 병목의 구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장악한 행동이 이번에 호르무즈 그 봉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냐면, 아주 딥스가 꽉 잡고 100년 동안 이상 잡고 있던 데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의 지배력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동안 주도 세력이 아니었어요. 이란 뒤에 있었던 세력이 영국이 아니죠. 딥스죠. 딥스, 아까 말한 시리 오브 런던, 그 딥스 세력이 뒤에서 그 이란을 앞세워서 그런
그 지배를 해왔는데 이란은 거기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된 대리자였었죠. 그래서 대리자로서의 그 통로로 이란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국이 그거를 관리를 했었느냐? 보험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로이드 전쟁위원회 지정으로 보험료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뭐 거기 이제 위험 리스크가 커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뭐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의 구조가. 그리고 런던 기반의 금융 정산을 했고 또 두바이나 런던을 통해서 암호화폐 및 은행의 경로 같은 것을 그런 구조를 통해서 영국이 관리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매우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고 똑똑해지실 겁니다. 아, 우리는 그냥 뭐 호르무즈가 그냥 이란이 그냥 호르무즈를 가지고 해협을 가지고 그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천혜의 그게 좁으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러니까 뭐 이란이 그렇게 호르무즈 가지고 지들이 맨날 그렇게 뭐 기세당당하게 뭐 그것을 막 이용해서 세계의 선박을 뭐 위협하고 뭐 그랬구나. 그들은 앞에 나선 대리자 역할밖에 안 돼요. 그들 뒤에 시티 오브 런던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자금 담당하던 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런던과 스위스, 취리, 우리는 즈유릭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즈유릭. 근데 취리히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런던과 취리로 향하는 은행, 암호화폐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패트리어트 뭐 애국자 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거기 적합한 조항을 사용해서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석유에 대한 봉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배경 설명과 큰 그림, 매크로,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냥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들으시면 그게 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Enhance your understanding, right? 그런 다음에 영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영국 군 지도부는 실질적인 전쟁 계획이나 자기네들의 그 군사 동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NHS 대응 능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은 군사적 보험적 대응 수단이 없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까발려진 거예요. 아, 쟤들 뭐 영국 그래도 웬만할 줄 알았더니 쟤들이 그냥 능력이 없는 거야. 밀리타리도 약하고 그 로이드 이번에 보험회사 그냥 무참히 그냥 뭐 찍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되는 거 보면 그들의 그 능력이랄까요? 뭐 하여튼 그런 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제국이 어떤 접근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조용한 관리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지금 뭐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인데 영국의 국왕이 뭐 미국을 방문한다는 스케줄이 현재 있죠. 그거는 뭐 안 논다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스테이트 비짓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이죠. 거기 영국에 갔을 때에 아주 굉장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찰스 국왕이 말이 국왕이지 아주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에서 앞에서 그 바디 랭귀지를 보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봤는데 뭐 마차를 타고 뭐 어쩌고 하는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은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바디 랭귀지만 읽어도 그렇게 가짜 뉴스를 할 수가 없는데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미국 해군이 해협을 통제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그 대체 경로를 활용한 미국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란의 수익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의존 구조 위에서 특정 세력이 조용히 이익을 취하던 뒤에서 조용히 아주 돈을 그냥 착착 아주 벌어들이고 그 돈을 다 지들이 취하던 쓰리업을 런던 그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면은 그들은 더 이상 이제까지 하던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스캇 베슨이 근본적인 리셋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뜬금없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으면 뭐 리셋? 리셋이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다 뒤에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스캇 베슨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월딩, 그 말하는 쓰는 단어, 사용한 단어를 잘 들어보면 월딩 자체가 굉장히 케어풀하게 아주 신경 써서 하는 월딩이기 때문에 그 월딩을 잘 들어보면 오케이 그 소리가 그 소리구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또 갑자기 또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곁길로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곁길로 나가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또 애들이 파는구나 이제 알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할 때 어떤 센세이셔널한 거 있죠. 저도 어떤 정보를 드릴 때 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세상에 이게 믿어지나 하는 그런 정보를 드릴 때도 많지요. 근데 저는 그냥 들은 거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메신저예요. 그런데 어떤 센세이셔널리즘이라 그럴까? 어떤 그러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아주 제가 또 버벅거리네요. 하여튼 그러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최대한 저는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더 센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방송을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굉장히 캄하게 어떻게 그런 뉴스를 받으면 이렇게 전달해 드리지만 그러한 뉴스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경이나 어떤 정신이나 어떠한 그런 consciousness, 의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조심하시라. 저는 여러분들을 매우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매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들어와서 내 방송 듣는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듣다가 지난번에 제가 그분 성함을 얘기를 해서 이게 실례였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기쁜 마음에 라나 방송 듣고 예수 믿게 됐다고 말씀하신 분의 성함을 제가 얘기했는데 혹시 기쁜 마음에 이름을 밝혔는데 혹시 왜냐하면 그분이 댓글에 쓰셨거든요. 자기 이름 대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큰 은혜가 되겠다 했는데 혹시 그게 실례였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 이 방송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나오셨다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족을 믿고 나왔다는 그 가정도 많기 때문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그 마음을 가지고 애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길게 할 때는요, 이렇게 애드립도 하고 인텔 전하다가 이 얘기도 하다가 다시 갔다가 해서 이게 참 나름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또 한 30분짜리로 40분짜리로 줄이니까 그런 얘기 할 새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다다다다다닥 그냥 그냥 인텔 전하고 뭐 끝나고, 그래서 약간 아쉬움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에라 모르겠다 하다가 좀 길어지면 길게 하죠. 뭐 세상에 뭐 제 맘대로 하는 거지 뭐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스캇 베센트가 이제 근본적인 리셋을 언급을 했고, 이것은 위기 이후에 유동성과 자본 규칙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가져오면서도 과거의 오프쇼어라는 건 이제 외국에다가 이제 은행에 있는 뭐 케이맨 아일랜드라든가 바하마라든가 뭐 이런 데에 그 은행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계좌를 만들어 놓고 돈을 그리로 돌리고, 그래서 옛날에 그 해외 계좌에다가 돈 돌려놓은 유명한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애플, 팀 쿡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돌려놓고 그랬어요. 그 빌리언스 뭐 200, 300 빌리언 달러를 그렇게 오프쇼어 뱅크 어카운트에다 거기다 놓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오프쇼어로 하던 그런 복잡한 그러한 금융 행태라든가 그런 활동을 단순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곧 뭐하고 연결되냐? 국내 안에 있는 금융의 정화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란 얘기하면서 금융 리셋을 지금 계속 어제 오늘로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란 공습, 호르무즈 봉쇄, 이거에 연결되는 이러한 연결점과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계좌의 시민권을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 방향이 있는데, 가짜 신원과 유령 계좌 제거, 불법 임금 흐름 및 병행이 약화되고 사기 구조를 붕괴시키고 유권자 등록을 정화하고, 복지로 인한 사기가 엄청났죠. 미네소타 오티즘 자폐 아들 모아놓고 낮에 데이케어 한다더니 가니까 한 명도 없고, 그 연방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다 소말리아 이민자들 주머니로 들어가서 그 의원, 여자의 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수 할 때에 악을 쓰고 하던 애 있어요. 걔 이름이 뭐더라? 일한 오마라는 여자. 그 여자 이제 아마 미국에서 쫓겨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이민 그 신청하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불법을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그게 제이드 벤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는 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증거로 인해서 아마 그 여자는 아마 의원직을 그만둔과 동시에 아마 미국에서도 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지 사기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치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펀드 자금들이 부담이 훨씬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시퀀스,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러 전 세계, 특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의 여파가 이렇게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가 이제 제재 완화가 될 건데, 올해죠. 2026년 4월 14일에 OFAC 일반 라이센스 57이 발표되고, 그 다음 그런 베네수엘라의 은행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완전한 해제는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완화를 시킨다. 그동안 이제 제재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재가 있었는데 그 제재를 슬슬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시면 좋죠, 여러분. 그래서 호르무즈 긴장과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됐어요.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가. 그 다음에 통제된 경제 채널이 개방되고, 압박은 유지하지만 어떤 새로운 그 합법적인 변화를 지금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자원이
통화 이제 거기 석유와 자원으로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지금 은행들 자가 제재가 완화된 은행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수출을 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면 제재를 풀고 그 은행이 이제 그러한 돈이 들어오면 또 은행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게 바로 호르무즈 긴장 시기에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 절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렛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와이렛 압박이 다중적인 압박을 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한 군데서 압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멀티 프레셔예요. 여러 다중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그맣게만한 호르무즈에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은행 국내 금융 시스템 정화하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 소로브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 베네수엘라의 지역에 제재가 있었는데 그걸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의 연결 구조를 드러내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시리 오브 런던, 바티칸, 워싱턴 DC가 인류에게 그들의 가증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속도전도 아니고 통제되지 않은 붕괴를 막으면서 인신 땡땡, 불법 자금, 영향력 거래, 병행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숨겨진 기반을 제거하는 정밀 해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이런 일들을 그 순서도 정해서 힘모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거 지금 또 곁길로도 나가는데 여러분하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앞에서 하는 말과 중간 먼저 말을 하고 그 말에서 연결돼서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사이칼라지 어떤 심리를 겨냥한 어떤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거에 연결돼서 자기가 목적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결론을 내고 하는 이 말할 때의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 협상 같은 거, 니고시에이션 같은 거 할 때는 그 협상이라는 거를 따로 굉장히 그런 많은 공부를 하죠. 그리고 클래스도 따로 있었고 뭐 이랬는데 그러한 걸 보면 이 앞에서 먼저 할 말, 근데 그 월딩 어떤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 그 다음에 그 단어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하게도 되고 또 마음문을 열게도 되고 그래서 협상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협상을 잘한다는 건요. 나는 얻을 거 다 얻고 상대방은 다 나한테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폭삭 망하는 게 그게 잘한 협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협상이라는 거는 상대방은 좀 줘도 괜찮은데 내가 받으면 좋은 거 받는 거고 또 나도 바이스 벌사 나도 저 사람한테 이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 받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적어도 윈윈이라고 느끼는 협상을 하는 게 최고의 잘된 협상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또 뭐 엉뚱한 얘기를 뭐 곁길로 나가는 거 좋다 그러셔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인신 땡땡 아시죠? 그거나 마약 그런 흐름은 오랫동안 정보기관 군산 복합체 부패한 그 통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왔죠. 딥스의 아주 주된 산업이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금융과 집행 시스템 정화, 퓨리파이 하는 거예요. 퓨리파이 하고 클래리파이 하는 거예요. 정화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흐름을 지금 말한 인신땡땡 마약 흐름 이런 거 저기 쟤네들 딥스가 하던 그 흐름을 직접적으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뭐 듣느니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딥스가 망하고 있고요. 힘모자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계속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 해서 이리 하다. 그래서 결론은 힘모자가 잘하고 있다. 쟤네들이 그 취하고 있던 땅 따먹기라고 하면 쟤네들은 이제 다 뺏겨가지고 이제 어디 뭐 좁은 땅에서 몇 명이 이제 서 있는 거기에 땅 따먹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 힘모자가. 그리고 그래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적응이 되도록 이제 forced 강요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부 딥스는 반발을 하고 어떤 딥스는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이 싱킹 쉽, 이 저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저쪽으로 갈아타야 되겠네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몰라 나는 이제까지 살던 대로 못 살 거면 나는 그냥 혼자 고립할래 이런 애들도 있고,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딥스의 하수인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금융 시스템, 정보 통제 영역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발생할 거지만 저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죄를 자백하고 이쪽으로 붙던가 뭐 아니면 뭐 죽던가 뭐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힘모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지금 테스트되고 있는 인프라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반복하면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ISO 2022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결제가 스위프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사용하면서 이제 국가 간의 결제 브리지가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억눌린 통화 흐름이 이제 오픈되게 그 억눌림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정보의 비대칭과 은폐된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AI 인공지능 기반 감사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투명화된다. 트랜스페런트 투명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새로운 사실 아니죠. 그동안 제가 밑판을 많이 깔아놨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은 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모자 측은 방어와 그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은 지금 계속 무너져가고 있으면서 얘네들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짝하고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은행들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모여서 지들끼리 그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은행들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뭐냐면은, 옛날에 2007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있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딥스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는데, 뭐냐 하면은 전부 빅뱅크만 다 베일아웃을 했어. 구제해 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다 누가 했냐? 미국 사람들 국민의 세금으로 다 베일아웃 해줬다고요. 빌리언스 오브 달러스를. 그때 내가 이게 딥스의 세상 맞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지네들이 죽게 되고 그렇게 엉망방만한 그 금융 시스템과 경영을 하더니 지네들이 죽게 되니까 그거를 구제를 지네 스스로 국민 세금 끌어다가 지네들이 스스로 구제를 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그동안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그 소로브 그 정리를 하는 입장으로 차원에서 한 번 더 반복이랄까요? 뭐 이렇게 썸머리, 리캡을 좀 해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 마약, 석유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그것은 석유, 마약, 무기, 현금, 인신땡땡, 이 모든 것이 흐르던 보이지 않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트통이 드러난 것은 단순한 해적 행위가 아니라 IRGC 혁명 수비대 운영, 영국 금융 시스템 지원, 조금 아까 얘기한 정보기관의 묵인, 이런 또 흐름이 블랙 예산이 이제 비밀 예산, 쟤네들이 그런 인신땡땡 마약, 뭐 무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그거를 뭐 맘대로 썼죠. 그게 비밀 예산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뭐 지하 덤 파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뭐 앱스땡땡 같은 애들, 뭐 온갖 사람들 협박하기 위해서 뭐 그런 돈을 뭐 뇌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이 쓴 그 머니 노 오브젝트,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돈을 쓰기 위해서 비밀 예산을 만들었죠. 그러한 불법 사업들이 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 또 뭐 헤즈볼라, 뭐 후티스, 그 뭡니까, 또 하마스, 뭐 이런 애들, 테러 집단들에게 돈 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그냥 문제를 일으켜서 전 세계가 시끌시끌해. 어느 한 딥스는 전 세계가 조용하면 안 좋아요.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항상 시끌시끌하고 말썽이 일어나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혼란이 지속돼야지만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딥스가 그걸 일부러 그런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그럴 땐 뭐예요? 그런 테러 집단들은 돈을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지네들의 주머니, 각자 주머니 채우는데 그런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한 돈들을 벌어서 그렇게 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해가 잘 되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부터 금융 리셋으로부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딥스가 구체적으로 시리 오브 런던, 바티칸, 그 다음에 워싱턴 DC 그 세 개의 기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작살이 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날 아침에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 좀 길게 하고 뭐 나눠서 들으시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좀 길게 하고, 제가 길게 한다 생각하니까 아까 막 곁길로 계속 나갔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인텔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소식 드릴 게, 또 어떤 사람은 인텔 많다니까 뭐 빼지 말고 다 해주세요, 뭐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뺄 거 빼고 할 거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이제 이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통이 말했죠.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기기로 했어. 그건 작년에 이제 그 미드나잇 해머라는 작전 이름이에요. 그 밤새 이제 그 해머가 이제 그 망치로 두들긴 사건이 있죠, 작년에. 그래서 작년 공격으로 무너진 잔해 아래 묻혀있던 핵먼지예요, 그게. 핵먼지라고 뭐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기기로 했고, 그냥 예의 있는 휴전의 그런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항복한다네, 항복. 왜냐하면 쟤네들은 카드가 없어요. 뭐 0.5도 없어요.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0.5도 없다고요. 쟤네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협상 얘기했는데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양측이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협상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이쪽은 다 가졌고 저쪽은 하나도 없으면 협상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죠. 근데 쟤네들은 일하는 흥정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석유 문제도 닥치고 제재는 그대로 있으면서 호르무즈 봉쇄는 그들의 그림자 선단에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는 가운데 정권의 마지막 지렛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존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극히 빠른 초음속이라 그럴까? 그러한 어떤 명확성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기밀 해제 문서를 빛처럼 빠르게 쏟아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멜라니아 여사 얘기했죠. 멜라니아 여사가 그렇게 이례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나는 앱스테인하고 뭐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왜 뜬금없이 나와서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물론 이제 자꾸 헛소문을 일으키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20년 동안 알던 그 트럼프 멜라니아 친구였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냐? 앞으로 여러 가지 더 기밀 해제 문서를 발표할 겁니다. 문서를 기밀 해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골마있던 거대한 음모 사건이 이제 햇빛 아래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돼 있던 미드티어라 그래요. 이거를 미드티어, 중간에 하수인들, 딥스의 하수인들, 그 다음에 제가 늘 아까 얘기한 비밀 예산들, 그 다음에 여러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계속 숨어서 하던 그런 애들의 썩어대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연결과 시스템,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다시는 더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딥스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부러졌던 다리를 세워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설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틀 전에 나온 얘기니까 4월 17일에 나온 얘기니까 뭐 이틀이 아니네. 하루 전. 16일이요. 16일 날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왜 얘기하느냐?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일요일 날 이란의 마지막 석유 구멍이 닫힙니다. 일요일 날. 제재가 된 원유 1억 4천만 배럴이 바다에 묶인 채 면제 보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용히 팔아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중국의 5월 달에 태통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매우 그 만남이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시진핑이 아마 그거는 이제 그 타이밍에 절묘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란 옆에 있는 이라크의 총리가 말리키가 물러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휴전이 마감되죠. 그러면서 그런데 호르무즈는 여전히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없으면 금융 쪽에서 공격이 계속될 거고 2차 제재가 있을 거고 자산 동결이 있을 거고 걸프 은행들이 혁명수비대 계좌를 쥐고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금값이 4,228달러까지 치솟는 것은 이런 걸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동은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그 직접 대화해서 그 아브라함 어콜드로 협정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는 제가 어저께 했고, 그저께 했나요? 그리고 지금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간신히 유지되는데 뭐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요게 뭐 어제 오늘 사이로 뭐 굉장히 숨막히게 돌아가는 시간이기 지금 때이기 때문에 요거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또 다른 뉴스가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받은 정보를 여러분들의 충실하게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석유를 조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 무기는 안 되고, 그리고 정권을 굶기면서 에너지 시장 전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 것이 계산된 특통의 움직임입니다. 이란 정권을 굶기고 에너지 시장 전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러우 전쟁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용하죠. 이 이란 일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싸움도 많이 줄어들어서 별로 안 한다 그러죠, 지금 쟤네들이. 그렇다고 종전도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막 때려 맞는 거 보니까 쟤들이 이제 조용한 거예요. 왜 갑자기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뭐 아버지한테 뭐 막 애들이 어떤 큰형이 막 야단 맞고 있으면 큰형이랄까 하여튼 뭐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야단 맞고 있으면 다른 애들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군수 산업을 먹여 살리던 통제된 혼란 무대들이 선서히 조용히 있고 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군수 산업 얘네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그 인더스트리얼 밀리터리 컴플렉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군산 복합체라 그래요. 그 뭐 로키드 말틴, 스컹크, 뭐 레이티안, 뭐 노스롭 그런만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계속 투통이 끊임없는 엔들리스 월,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좋아요, 걔네들은. 그런데 투통이 빨리 잽싸게 지금 그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걔네들은 김 샜어요.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투통은 길게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미디어들이 뭐라 그러냐. 투통이 뭐 전쟁 플랜도 없이 그냥 막 시작을 했는데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고, 전쟁이 저러다가는 뭐 끝도 없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뭐 끝도 없이 길게 갈 거고 뭐 어쩌고. 아니 어찌게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 나는 걔네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트통이 생중계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하가 다음 달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조 변화가 있다는 건데, 스캇 베센트가 이미 국세청을 맡아서 IRS죠. Internal Revenue Service. 그래서 관세 얘기할 때에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통은 미국이 적어도 1950년 이후로 너무 전 세계의 호구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굉장히 관세 없이 모든 물건을 받아주고, 미국이 유럽이나 뭐 다른 데 수출할 때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았죠. 한 뭐 70년 동안 뭐 7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통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니네들한테 호구 잡힐 수는 없어. 우리도 지금 힘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각국마다 뭐 세상에 없던 일을 뭐 특통이 새로 하는 것처럼 역사를 배우시면 그 특통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그러한 들어오는 돈을 들어오면 미국인들한테 아예 세금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없앨라 그랬어요. 없앤다 앞으로. 그러면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라는 걸 관세 관련해서 들어온 돈은 거기다 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국세청을 맡아서 외부 수익기관으로 바꾸는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의 국세청은 서서히 내부에서 해체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한테는 뭐 엄청나게 좋은 뉴스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 내다 끝나니까. 그동안 딥스들은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월 4일날 미국 250주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어제 제가. 그래서 단순한 어떤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셔널 몰,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있죠. 거기서 대형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박람회 수준이고 56개 주와 56개, 그러니까 50개 주와 다른 지역이 합쳐서 56개의 주와 지역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50개 주 플러스 6개 해서 56이 되는가 봅니다. 그 수십만 명이 워싱턴 DC에 모이게 되고 7월 1일 무역 검토가 시작되고 7월 4일 기념일이 있고 새 금융체계는 조용히 발표하지 않고 불꽃놀이 아래서 큰 군중 앞에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물론 트럼프가 워낙 또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짠하고 뭐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연단에 서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새 지표가 이미 인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크다 그랬죠. 그리고 뭐 댓글에서 제가 저 도와주시는 분한테 댓글을 달아주라 그랬는데, 그 답을 달아주라 그랬는데, 새 지폐 나온다고 해서 옛날 지폐 바꿔야 되나요? 바꿀 필요 없죠.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쓰는데 새 지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옛날 지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 얘기는 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쿠바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정리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7월 행사 전에 남은 연결고리를 쿠바를 정리할 거다. 그래서 이 이란에 핵물질을 넘긴다 하는 거는 마지막 협박 수단을 없앤 거기 때문에 석유 면제 종료는 정권 자금을 끊게 되고, 기밀 해제는 전체의 딥스의 구조를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면서 딥스에 남아있는 깊은 구조,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돈을 벌었던 군수산업의 이익, 정부 내부의 연결, 혼란해서 돈을 벌던 집단은 힘을 잃고 정확하게 정리 작업이 되고 있으며, 돈부터 죄송합니다. 법 집행, 어떤 대리 구조의 정리, 사이버 강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공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고, 7월 4일은 시작이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구조가 공개되면서 기존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중심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판이 정리되면서 불투명하게 돌아가고 인류를 속이던 그러한 딥스의 구조가 눈앞에서 깨어지고 있다. 이 구조는 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트럼프는 조금씩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랫동안 숨겨지고 지워지고 이용되던 자료들을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한 번에 풀을 거라고 합니다. 뭐 앱스 땡땡 2% 푸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전체 딥스의 구조를 완전히 드러내고, 중간 연결자, 조작된 사건, 외부 개입, 내부 방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클라호마 연방 빌딩 폭발 사건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9.11 사건이라든지 뭐 다 그게 그런 사건들이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고가 아니었죠. 다 그 쟤네들이 계획했던 거고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모든 자료를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빌딩에다 다 모아놨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그 티모시 맥베이인가요? 그 사람 이름 생각나는데 그 사람을 패지는 뭐냐면 이제 그런 일 시켜서 얘네들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그 MK 얼트라라고 그러죠. 그런 정신적으로 이제 그러한 조작이랄까 그런 걸 받은 애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한 오클라호마의 그 연방정부 빌딩 폭파 사건 뭐 이런 거 다 그런 자료들이 공개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 이후 숨겨졌던 자료들 여러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 체제에 들어와서 어떻게 미국 선거 안에서 그들이 외국 다른 나라들이 인터피어런스 그 들어와서 미국의 선거를 그렇게 지들이 그렇게 부정 땡땡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선거 문제가 아니고 정보기관의 남용, 정치적 공격, 자금 흐름, 그리고 이란과 연결된 구조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가 개입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이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제가 또 세르비아 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 이것까지 마저 하고 아마 제가 오늘 기니까 내일 방송은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루 매일 하든지 에브리 아더데이 격일로 하든지 그냥 상황 따라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 아우터타운 했을 때에 그때 이제 격일로 하는 그 자료를 미리 보내고 그리고 제가 며칠 다녀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일 하다가 또 격일로 하다가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 마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9년 탄핵 조작 자료가 있었는데 그 정보국장 털시 게버드가 최근 기밀 해제를 통해서 에릭 시아라멜라를 드러냈죠. 이 사람은 이제 우크라이나 통화 사건을 시작한 이른바 내부 제보자였는데 민주당 등록자고 통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바이든과 긴밀히 일을 했죠. 조사관을 오도했다고 인정하고 명확한 그 자기의 성향이 숨겨 있었는데 이거 내부 메모, 연락 내용, 언론과 정보기관이 함께 흘린 내용들이 드러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마녀 사냥으로 만든 과정에 나오면서 거기에 존 브레넌 과거의 CIA 국장의 얘기도 나와서 조사 대상에 올라있죠. 그래서 선거 세계를 침투해서 외국 세력들이 실제로 투표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문서들이 공개되고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국가 단위와 비국가 조직이 포함되면서 이름, 방법, 시간까지 나오죠. 큰 문제 없다는 말이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의 자료고 이거는 신원 조작과 가짜 계정과 돈 세탁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물질을 넘기고 아까 그러니까 털시 게버드가 이제 부정땡땡을 대폭 전 세계에게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오랫동안 지금 슬슬 뜸을 들였는데 이제 뜸을 그만들이고 이제 밥을 이제 퍼야죠. 이제 밥이 다 됐으니까 부정땡땡 말하는 겁니다. 발표. 그 다음에 이란이 핵물질을 넘기고 석유 통로가 막히는 가운데 오랫동안 묵인되던 구조가 드러나면서 그림자 선단 수익이라든가
그 혁명수기대 자금 흐름 비밀 자금 구조가 공개되면서 제가 이 얘기는 했죠. 알리 샴카니가 가족의 운송산업 자금 교환 네트워크 헤즈볼라 금거래까지 드러나고 제가 이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을 힘을 이용한 정치 조작, 러시아 사건 시작, 감시법 남용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공개되고 알려질 거고, 그 이란과 다른 세력이 미국 내부에 들어온 흐름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자료 공개는 단순히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진 증인들, 침묵당한 사람들, 비밀 자금으로 운영된 행동들,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네트워크까지 다 드러내면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죠. 그냥 뭐 알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가 돼야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7월 4일 날 얘기 미국의 독립 기념일 날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스캇 베슨드가 경제 분노 작전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고 금융 구조 자체를 끊는 거라는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빠르게 진행되는 어떠한 프레셔를 그 동반한 그 저들의 딥스의 무너뜨림이고, 딥스가 자금 흐름이 끊기고 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또 기밀 공개가 이어지니까 저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는 이제 거의 끝났죠. 그리고 이게 일반 방송에서 말하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쿠바, 다음은 쿠바 is next 그랬어요. 그리고 일정은 그렇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아주 굉장히 돌발적인 어떤 스케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뒤를 두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스캇 베슨트가 이제 굉장히 이번에 그 이란 관련으로 역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을 끊어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경제 분노 작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금융 압박이라든가 대리 구조 정리와 같은 이 머리를 잘라내는 수준의 변화로서 이란의 치명적인 실수, 제가 어저께 방송한 내용입니다. 결프 국가, 임금 국가를 왜 공격을 합니까? 이 바보들이. 그리고 공항 공격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걸프 국가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미국에게 정보를 공유했다는 얘기는 어제 했고, 그래서 아주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아주 그냥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이 우리는 특정한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태는 준비가 다 돼 있고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갑자기 변화가 와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맨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 그냥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과 힘모자와 뭐 쟤네들의 뭐 싸움이다, 뭐 서로 뭐 의견이 달라서 싸움을 싸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고, 이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월페어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뭐 누구한테 질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근데 전쟁을 하는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쟁의 어떤 그 승전 기록이랄까? 뭐 그런 거를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일관성 있게 움직였다,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십 광고 하겠습니다. 멤버십을 요새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멤버십을 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젤로 보내주시고 슈퍼땡스도 크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거를 소스가 돼서 저가 이렇게 뭐 매일 이런 방송을 하고 저를 도와주는 분도 다 그렇게 제가 우리들이 그런 이 방송을 위해서 그러한 후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안 하고 들으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여러분. 해주시고 댓글 그냥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뭐 댓글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뭐 광고 안 해도 나 이 방송 들었으니까 나도 댓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쓰실 말씀이 매번 같은 말 했으니까 뭐 궁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감사합니다. 오늘 힘듭니다. 뭐 오늘 날씨 좋네요.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뭐 댓글을 써주시면 매우 힘이 됩니다. 들어주시느냐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길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방송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I'm not sure.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그런 오디언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숨겨진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리더라도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 옛날에 그 라나방송 초기 2021년 3월달 그때부터 그 옛날에 그러다 이제 럼블로 갔죠. 그래서 그때에 들으시던 5, 6만 명은 다 어디 가셨는지, 즉 한 번 들으시는 아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있어도 한 번 들으시는 분은 없을 건데 아마 내가 방송으로 돌아왔는지 모르시는지 하여튼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다른 분들이 모르는 이런 소식을 알고 I am informed, 나는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마음 편히 잡수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 운동들 하시고, 세덴터리하게 막 식사하시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몸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골든 에이지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